안녕하세요, 엣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역전세를 맞으면서 다시는 비싸게 아파트를 사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공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거주든 투자든 내가 아파트를 사고 나서부터 계속 가격이 하락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우리가 최저점과 최고점은 알 수 없지만 허리 아래에서 사서 어깨에 파는 걸 목표로 하신다면 분명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비싸지 않게 사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4가지 지표에 대해서 책과 영상 강의를 듣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지표는 M2, 그러니까 광의 통화량과의 비교입니다.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광의 통화량은 현금화가 가능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M2와 집값은 그래프처럼 같이 비례하면서 상승을 해왔는데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그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17년도 상반기까지는 통화량과 아파트 가격이 비례해서 오르다가 17년도 하반기부터는 아파트 가격이 통화량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지표를 알고 있다면 요즘 집값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전국적으로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이는 전국 그래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 지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바로 PIR 지수인데요. PIR은 주택가격이 연간 소득 대비해서 몇 배인가를 보여줍니다. 한 푼도 안 쓰고 연간 소득을 모았을 때 몇 년 만에 집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09년부터 평균을 냈을 때 서울 지역의 PIR은 14.5년이었습니다. 현재는 20이 좀 안 되는 정도니까 평균보다는 훨씬 높은 거죠. 부동산 지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지역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더 기간을 길게 보고 싶으시면 리치고 어플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요. 서울 평균을 좀 길게 잡았을 때 23년부터 잡았을 때는 17.1인데 지금은 21.9네요. 서울만 보면 원래 이렇게 높은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과잉 공급으로 하락장이 깊은 대구를 한번 조회해 보면 이렇습니다. 거의 평균 수준으로 내려왔죠. 제가 이 지수만 알았더라도 21년에 수도권 투자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HAI 지수입니다. 주택구입 부담 지수인데요. 중간 정도 사는 가구에서 중간 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상환 부담을 얼마나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예요. 즉, 사람들이 집을 살 때 느끼는 금액적 부담을 지수로 나타낸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집값이 높을수록, 금리가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낮을수록 지수가 올라가게 되겠죠. 반대로 말하면 집값이 낮고 금리도 낮고 그러나 소득이 높을수록 이 지수는 내려가게 됩니다. 집을 구매하는데 부담이 적어질 테니까요. 이 지수는 주택금융 통계 시스템에서 분기별로 확인이 가능해요. 2월, 5월, 8월, 11월에 발표가 됩니다. 지역별로도 확인 가능하니까 평균보다 너무 높은 HAI에서 사는 건 아닌지 체크하시면 비싸게 살 확률을 줄일 수 있겠죠. 서울 평균은 127 정도였고요. 평균이 127인데 22년도 말에는 214.6까지 치솟습니다. 사실 금리가 지금처럼 높아도 주택가격이 싸다면 그렇게 부담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파트 값이 비싸기 때문에 지수가 높은 거고 거기에 금리까지 계속 오르니까 최고조로 사람들의 부담이 올라가 버린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집값이 내리고 금리까지 내리는 시점에 왔을 때 이 지수를 확인하고 평균 가까이 오면 매수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최근 4년간 상승률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각 아파트마다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아파트 가격이 물가 상승률과 비례해서 올라간다는 것을 먼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아파트 가격은 1992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물가지수와 비슷하게 흘러가 왔습니다. 시내버스 요금, 짜장면 가격, 최저시급 등 모든 물가지수가 상승함에 따라서 아파트 자체도 그 가치가 올라갔다기보다는 물가 상승을 반영했다고 보아야 하는데요. 신기한 점은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물가지수는 꾸준히 매월 매년 상승하는데 아파트 매매지수는 일정 기간 하락 또는 보합하다가 갑자기 급상승하고 각 지역의 물량이나 심리
크게는 금리 정책, 통화량, 절대적인 가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집값이 눌려 있다가 한꺼번에 상승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상승장이라 하더라도 무한정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 상승률과 비슷하게 주택 가격이 오르니까요. 보통은 4년 이내 최저가격 대비 100% 정도가 되면 보합기를 맞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아파트가 4년 후에 4억이 된다면 더 이상 오르기가 어려운 거죠. 물론 더 오를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평균 물가 상승률을 4%라고 본다 해도 아파트 가격이 1년에 25%나 올라버린 거잖아요. 물가 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 된 거죠. 그래서 보통은 상승률 50%가 넘으면 매수보다는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 M2, PIR, HAI 지수도 중요하지만 가장 직관적으로 매우 쉽게 매수할지 아닐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이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부동산은 사이클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데 이미 상승을 오랫동안 한 아파트라면, 한 지역이라면 앞으로는 하락 사이클이 올 확률이 더 높다고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 밖에도 제가 사려는 지역의 입주 물량, 미분양 변화 추이, 청약 경쟁률, 전세가율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정말 많지만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오를 지역을 고르는 법이 아니라 이미 많이 오른 지역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비싸게 주택을 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 잃는 사람은 정보를 해석할 때 어느 정도 감정에 치우치거나 상당한 선입관을 가지고 해석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정보의 올바른 해석, 기사의 의도대로 휘둘리지 않고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는 능력, 감정이나 선입관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성을 갖추는 것이 돈 버는 사람의 특징이라 하겠다. 저도 21년 초에 수도권 아파트를 살 때 이제 아이가 크면 수도권의 아파트를 마련할 수 없는 가격이 될 거야 라는 조급함, 그리고 수도권의 입주 물량은 부족한 데다가 이 아파트는 학군, 전세가율, 개발 호재, 브랜드 신축 뭐 다 괜찮아, 가격 방어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들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4가지 지표보다 중요하지 않은 지표였어요. 오를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손해보지 않는 아파트를 사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는 걸 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후회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다시 실수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복기를 하고 공부를 해서 저만의 기준을 세워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